11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하는 것은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죠. 뭐 1, 2, 3차 세 차례 쳐돌았기 때문에 뭐 그건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진입에 대비하겠다. 이거 이제 고려 3대 정종 때인 이제 947년 정종 3년 때에 이제 그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30만을 뭐 창설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것이 아마 거의 첫 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1019년 거란의 3차 침입되죠. 요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서희가 소선용과 외교 담파를 벌여 강동 육주 지역을 이제 1차 침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993년에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외교 담파로 해서 강동 육주를 이듬해 쌓게 되었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1010년 현종 때 또 이제 2차 침입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그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선전을 했었다. 좀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가다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려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규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했다. 고려의 감찰기구 어사대가 되는데, 자, 그 어사대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왕의 이제 뭐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논박을 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봉박이라고 하는데, 즉 관리 인면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 서경이라든지 왕께 충고하는 간쟁, 방금 나온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이런 것 등을 이제 대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하위 관리들인 낭사가 합작을 해서 이 대간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그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 동의 절차, 이것도 행사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다. 자, 무신 집권기 최고 기구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중방이라는 게 있었고요. 뭐 이제 경대승 때 뭐 도방, 그 다음에 최충원 집권기 때는 이제 뭐 교종도감이라는 것이 있었죠. 최고 권력기구로. 물론 도방도 있었고요. 중방 체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뭐 무신 집권기 뭐 이러한 것 등이 이제 최고 권력기였고, 원 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자, 그 원 간섭기 때 원래 고려의 그 최고 기구가 이제 중서문화성, 이제 제부라고 하죠. 제시인들, 이품이상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요 기구를 이제 그 첨입으로, 첨입부와 그 밑에 원래는 이제 육부가 있는데 육부를 사사로 이제 격화시킨 것이죠.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평이 되었다. 자, 이것은 도병마사라는 것이 있죠. 이 도병마사는 아까 말했듯이 그 중서문화상의 그 고위관리들 이품이상 제신과 중추원의 고위관리 추밀, 이 두 기구가 합작을 해서 병마 국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은 원간섭기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개평이 되면서 구성원이 더 확대되고 왕권을 제약하는 이제 일반 군사 문제뿐 아니라 정무도 논의를 하는 그러한 기구로 확대되었죠. 서울 출신들이 이 기구의 검서관으로 기용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정조 때 조선 후기 세워졌던 규장각이 있었죠. 여기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 검서관들이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강화중성은 강화도죠.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뭐의 침략에서 바로 몽골의 침략이 되겠죠. 1231년에서 1270년까지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이제 1232년부터죠. 그래서 개경환도할 때까지 있었는데, 이 몽골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 자, 아까 제가 양규라는 것이 거란의 2차 침입 때 활약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또 리을도 해당이 안 되죠. 윤간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고려 숙종 때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았죠. 여진을 붙이는 것이죠.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김유는 뭐 유명하죠. 충주성 전투에서 원래는 이제 처인성 전투도 유명하지만 몽골의 이제 후반부 침략 때 이제 충주성 전투에서 노비 문서를 불사르면서 이 노비들을 이끌고 크게 활약을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송문주라는 사람이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런 건 소고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의 사실을 온 것은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이거 무신정변 이후의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랬더니 이의면이 이제 도망가서 대비를 했다. 예. 경대승의 도방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신정변이 1170년에 있었고 요 상황은 바로 경대승이 집권을 하는 1179년이 되겠습니다. 자, 무신 집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을 휘둘렀고 1174년까지 1170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중부가 1179년까지 그 다음에 경대승이 또 4년 1183년까지 그 다음에 이의민이 13년을 했었죠. 1196년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뒤로 좀 물러나야겠네요. 이렇게 경대승이 1183년까지 이의민이 그 다음에 최충원이 이제 최충원과 그 아들 그래서 1258년 그 다음에 뭐 김준 등 자녀 세력이 1258년에서 개경환도 때까지 임유무까지 요 시기를 쭉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더 무신정비 이후 사실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암튼 요 상황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충원이 되겠죠. 청수충원이 이 의미를 제거를 하고 봉사 10조를 올렸는데 뭐 일종의 뭐 개혁안인데 그냥 문의만 개혁안이지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묘총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죠. 1135년 서경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복위시킨 게 1009년이고 그 이듬해 이거를 문제 삼아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죠. 이자겸과 석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배웠다. 이게 1126년이고 궁궐이 불타니까 묘총 등이 서경천도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죠.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동부면 병마사 이게 1173년이에요. 자, 요거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김보당의 그러한 군사를 일으킨 거 이건 뭐 정확하게 연도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만 하면 되죠. 최충원은 최씨 정권이 확실하게 다른 집권자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밑줄근 왕의 죄의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자춘 태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죠. 내조를 하니 왕이 맞아요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인왕과 함께 쌍성을 격파했다. 원이 돌려주자는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는데 일조를 세웠죠. 이자춘 이성계 부자가 이게 1356년인데 이때 왕이 바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겠죠. 반원 자주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전민변정동합이라는 게 있죠. 신도를 시켜서
원감성기 때 이제 그 권문세족이 전민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토지 도비 삼는 거 농민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 농함을 설치를 해서 신도를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공미랑.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초량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자, 초량외관은 이제 그 조선 후기 원래 그 1607년부터 임진왜란 이후 다시 이제 일본과 수교를 이제 교역이 다시 이루어졌죠. 그리고 특히 1609년에 이제 기후약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라는 데 부산 외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좁아서 좀 더 늘려난 것이 초량외관. 그래서 거의 다 초량외관으로 개항기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고 내위원에서 동의보감이 당시 광해군 때이죠. 예, 저술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광해군 이후가 되겠죠. 예, 초량외관은 이건 숙종도가 되겠고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한 학생. 자, 주자감이라는 것은 이제 발해가 되는데 이건 뭐 발해 어떤 학대에 유학 설치했는지 뭐 모르죠. 뭐 알 필요도 없고 황룡사 구충목탑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이게 이제 그 황룡사 구충목탑 건의가 이제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의 건의에서 당시 너무 신라를 괴롭히는 백제 등 많은 외적들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황룡사 구충목탑 건립 선덕여왕 때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은 것은 자 강진 어쩌고 되는데 진울의 제자인 그는 수선사 2대 사주가 된 후 어쩌고저쩌고 돼 있다. 진울의 제자로 수선사 2대 사주가 된 사람은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불인치설을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문 염등직을 펼쳐놓고 유불인치설을 주장을 했다. 이제 그 진울이 이제 선종을 중심해서 교종을 통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종의 방법을 많이 써요. 선문연승집 이런 게 나오죠. 화엄 1승 법기도를 화엄 사상을 정리한 사람은 의상대사가 되겠죠. 예, 화엄종. 해동 천태종을 제창하여 불교 교단에 힘쓴 사람은 문종의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의 쌍수, 도노 점수를 강조하며 선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한 사람 바로 진울이 되겠죠. 예. 보현 10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 전파한 사람은 고려 광종 때 활약을 했던 균여대사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문화에 해당하는 것. 평창에 소재한 국보로서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것이다. 바로 평창에 가면 월정사가 있죠.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뭐 4번, 5번은 해당이 안 되겠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발해 영광탑이 되겠고요. 만주에 있죠. 장백진에. 그 다음에 요것은 요렇게 봐서 무슨 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는데 자 2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탑수가 많고 이제 시험 자료에 많은 것은 1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고 뭐 2번 처음 보는 거를 굳이 알려가지 말고 3번은 이제 그 쌍둥이 같은 탑이 있어요. 고려 말에 되어진 대리석탑, 경천사지 시층석탑이 있고 요거로 모방한 것이 조선 초기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있어요.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하죠. 근데 다만 원각사 집사는 탁골공원 내에 이렇게 바깥에 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그 유리 케이스를 세우지는 않았고 경천사지 이제 10층 석탑은 이제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벗겨놓고서 이렇게 보고 나서는 이제 쉽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를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다각다층 탑이고 조선연대가 고려 전기 대략 한 11세기경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점짜리네요. 18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1392년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마지막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죽이고 조선을 건국을 하죠. 예. 그러면 조선시대 이후 뭐 이런 것이 나오겠죠. 예. 나머지는 뭐 고려시대 이런 게 나오겠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최승로가 시무 18조를 고려 성종 2년에 982년에 올렸죠. 예.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자, 이게 바로 권근은 바로 조선 창업에 참여한 신진사대부가 되죠. 예. 그래서 태종이 조선 태종이 사병을 혁파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완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했다. 공민왕 때 이제 두 차례 1359년과 1361년에 홍건적이 철왔을 때 안우, 이방실, 정세훈 등이 격파를 했습니다. 공민왕 때니까 이건 해당이 되지가 않죠. 예. 망이 망소이가 무신정권기 때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했었죠. 무신정권기 때 해당이 안 됐죠. 1176년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뭐 더더욱 안 되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고려 태종의 업적 중에 바로 사병혁파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자 활자가 나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경자자가 나오는데 갑인년에 다시 위선 을중에 물려 갑인자를 주조하니 더욱 활자 모양이 좋았다. 바로 조선 세종 때 세종 16년인 1434년 갑인년에 멋진 것을 만들죠. 예. 이제 조립식으로 활자를 해서 좀 더 능률을 더 많이 올렸죠. 예. 세종의 업적을 찾으면 돼요. 세종 업적 뭐 농사직설이죠. 1429년 정초 변원운동 시켜서 우리 현지 촐로들의 경험을 담아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직설. 예. 경국대전을 반포한 사람 고려 성종이죠. 역대 문물을 정비한 동분문헌 비교를 간행한 사람은 조선 후기 영조가 되겠죠. 영정법 전세를 1개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이거는 인조 때죠. 1635년 기존의 연분 구동법에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삼정 이정청 설치 임술년 철종 때 철종 13년 때 있었던 농민봉기 여기 진주밀란의 안핵사로 갔던 박규수가 건의를 해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정청을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없고요. 그 이듬해 이제 고종이측이라고 흥선대응을 집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정답은 3번. 20번. 가와 나 사이식에 있어서 사실은 것은 정문영한 처리 등의 연예를 지금의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보니 마땅히 죄역의제로 부관천 씨 어쩌고저쩌고 이거 저기 그 무호사죠. 사초 문제 1498년 자 조광조 나오고 이들을 조사해 밝혀라. 결국 사월에 일어나죠. 김효사림 김효사가 되겠죠. 중종 때 있었던 1519년.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정쟁 무호 갑자 김효죠. 갑자사 찾으면 되겠네요. 바로 5번이죠. 연산군의 생고 폐비 윤씨 사건을 빌미로 김갱피들이 처형을 당하는 갑자사와 1504년이죠. 예. 아니면은 중종 반정도 나올 수가 있죠. 예, 2년 뒤 1506년. 자, 나머지 보도록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선조 때 기축곡사가 일어나고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대윤, 유님 등이 제거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소윤, 윤원영 등 소윤 등이 득세를 해서 유님을 제거하는 거. 1545년 을사사화. 자의 대비, 인조의 개입인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두 차례 상복 기간을 둘러싼 논쟁,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속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1659년하고 1674년 두 차례 있었죠. 효종과 효종비. 희빈 장씨 소송의 원자 책봉으로 환국이 발생했다. 숙종 때 두 번째 환국인 1689년에 있었던 기사 환국이 되겠습니다. 그 9년 전 경신항구에서 서인이 승리될 때는 남인들의 지지를 받은 장희빈이 남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남인이 승리를 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